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저녁 7시입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민주묘지로 들어가면서 그 초입부에 깔려있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한 악담이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이재명에 대한 비난으로, 이재명에 대한 욕설로, 이재명에 대한 저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밟은 것은 전두환 비석이 아니라 분노하는 민심의 지뢰를 밟은 것 같습니다. 분노의 화산 폭발입니다, 가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행동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것 빼고는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 여론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제일 좋은 선거 전략인데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참 가관입니다. 윤석열 잡는 데는 벌떼처럼 일어나는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공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가히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정신, 노예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정권을 잡아도 뭔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깊은 회의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정의감, 분별력, 균형 감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어제 이재명의 행패였습니다. 왜 그러면 전두환 비석 밟은 게 지뢰를 밟은 꼴이 되었느냐. 그걸 분석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댓글, 조선일보 댓글 등등을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의 발언이 너무나 야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실과 맞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말이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냥 마지못해 밟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꽉 누르면서 한 발언은 전부 이게 거짓말이고 선동이고 폐륜적입니다.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다. 집단 학살범이라고요? 전두환이 당시에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이 진화군 당시 계엄사령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가 당시에 육군대장입니다. 지휘했습니다. 전두환은 현장에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단 학살범이 됩니까? 어떻게 집단 학살범이 됩니까?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재명은 군대를 안 가놓으니까 지휘선상,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휘계통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완전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 그분 제발 좀 오래 사셔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처벌받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 말종이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 이분이 90세 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미 감옥에 가서 2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거의 다 국가에 환수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벌받을 게 남아 있습니까? 더구나 전두환을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바꿔서라도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을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률가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것이다.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란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윤석열을 비판한 거. 그러면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게 있어요? 민주투사임을 자처하면서 우리만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독점하는 의식이, 오만한 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민주투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자처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지. 왜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야 지켜낼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투사가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독립투사를 자처하면서 일제와 싸운 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부류의 투쟁의 상대는 주로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민주투사로 자처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런 발언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야 좌우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상식을 건드린 거죠. 특히 이 한겨레 신문 댓글을 제가 주목한 것은 이른바 진보 진영, 이른바 진보 진영이고 저는 좌파 진영이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한겨레 신문인데 그 댓글도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전두환 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전두환 때 살기가 편했다. 그건 사실이죠. 살기 편한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때 대한민국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경제 성장률 10.1%로 단연 1등이었습니다. 무역 흑자를 이룩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일본보다 3배 더 크게 뛰었습니다. 성장률에서.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북방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선진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오늘 우리가 세계 1등을 자랑한다는 IT 산업의 기반을 전두환 정부가 깔았습니다. 그때 최신부 장관, 오명 장관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서 민주화의 결정적인 분수령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해서 제6공화국을 만들고 죽지 않고 살아서 퇴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두환을 그동안 40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백담사로 귀향을 가고 감옥에 넣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이 벌금 다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 온 가족, 친족 재산을 다 환수를 받고 그리고 회고록을 냈더니 그것도 판매 금지시켜버리고 김일성 회고록은 팔으라고 하고 전두환 회고록은 팔지 말도록 하는 이 법원 이런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잘한 게 많다. 그런데 이재명처럼 전면 부정은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고 했다가 아주 혼이 났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이 잘한 게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재명이 그런 행패를 부린 걸 보니까 화가 난 거죠.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아주 이제는 이재명을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뭐냐? 남을 괴롭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어제 그걸 밟으면서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 요게 바로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요게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더니 오늘은 이재명 쪽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원희룡과 토론하면서 뭐 고소 운운하는데 아니 국민들이 이재명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면은 이재명은 국민들을 고소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이거 무고 전문가거든요. 무고 전과자, 검사 사칭 전과자,
음주 운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깽판 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고소 고발하면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밟은 것은 국민 분노의 지뢰를 밟아버린 겁니다. 이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겁한 국민의힘은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재명에게 어떻게 전두환 비석을 밟을 수 있느냐, 그 폐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아마 더 화를 낼 겁니다. 이재명이 밟은 것은 전두환 비석이 아닙니다. 민심 지뢰입니다. 분노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아마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안동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안동 출신이라고 선비정신을 계승한다고 자랑합니다. 아니, 안동 사람들, 경상도의 선비들이 이런 폐륜적 행동을 합니까? 90 넘은 알츠하이머 환자 전직 대통령에게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가지고 벌받아라고 악담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